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례밭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 특검에게 직접 신문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마치 주례밭을 그가 걷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풀이입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 여러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선 어제 그 일부 공개된 질문서 내용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의 범위와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까다롭더라.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검의 질문을 하는데 대부분 이미 답을 알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측에서는 말러 특검이 뭘 알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그런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원래 수사의 대상은 러시아와 관련된 선거 협조 여부에 대한 조사지만은 지금 대부분의 질문은 사법 방해죄에 대한 질문이라는데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와 야합 협조했다는 증명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의 발견을 위해서 직무 수행을 하는 사법관리의 업무를 권한이나 강압 등의 수단으로 방해를 했는지 여부, 이것은 증명이 훨씬 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큰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등 때문에 그가 주례밭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이 나왔습니다. 아무리 권한을 위임받은 특검이라지만은 대통령을 신문한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닉슨 때도 그랬고 클린턴 때도 그랬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이 자진해서 조사를 받았고 탄핵 전에 한 사람은 사임을 했고 한 사람은 상원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만일 트럼프 진영이 직접 신문을 거부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특검은 그랜드 주리로 소환장을 발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험 요소가 있는데 대배심에서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검의 49가지 질문서의 내용이 공개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특검의 선택은 어떤 것인가, 양측에 어떤 부담을 안고 있는가, 또 왜 트럼프의 앞길에 주례밭처럼 위험한 일이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어제 특검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질문 요지가 공개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입니다. disgraceful, 수치스럽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검은 마녀 사냥을 계속하고 있고 그러나 사법 방해죄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화풀이를 거침없이 했습니다. 이제 1년여 계속되어 온 스페셜 카운슬의 조사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대별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얼굴을 맞대고 질문을 해서 혐의점을 조사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신문을 거부할 경우에 특검이 대배심의 소환장 발부를 하는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 두 가지 초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신문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주례밭을 걷는 것처럼 곤욕을 치를 수 있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대배심에 갈 경우에는 이것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위험하다. 그런 얘기인데, 예를 들면 빌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에 당시 켄 스타 특검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서면 답변을 할 것이냐, 직접 신문을 받을 것이냐, 또는 대배심으로 갈 것이냐, 협상을 벌이다가 클린턴 대통령의 선택은 대배심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신은 화이트하우스에 앉아서 비디오로 대배심의 조사를 받도록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험한 거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되어 있었지만은 그는 여기서 그 유명한 답변, 나는 그녀를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위증 혐의로 하원에서 탄핵을 받았었습니다. 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 대부분 특검의 직접 신문은 트럼프에게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특검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외곽 수사를 그동안 오래 벌였기 때문에 팩트를 안다는 것이죠. 이미 4명이 기소가 됐고 이들 중에 일부는 특검의 조사에 협조를 하겠다. 그래서 자신의 형량을 유리하게 조정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칫 허언을 하면은 그냥 허위 진술로 걸리게 됩니다. 연방수사관에 대한 거짓 진술 그 자체가 범죄입니다. 또 한 가지, 어제 공개된 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하고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온 질문이 49가지인데 이것이 질문의 숫자가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타픽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타픽에 또 10개의 추가 질문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최소한도 이틀은 걸릴 수 있는 양의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답변에 대한 해석 자체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을 해고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 또 왜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관사를 하는가? 러시아 수사에서 트럼프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이 아닌가? 또는 왜 마이크 플린 전 안보보좌관이 혹시 기소가 된다고 해도 내가 사면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가? 그것은 그의 입막음의 동기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한 미묘한 동기와 발언 내용이 이제 큰 문제입니다.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화풀이 발언을 때마다 쏟아냈지만은 결국은 다원다실 말을 많이 해서 이로울 게 없다는 것이 또 증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질문의 초점이 대부분 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사법방해죄라는 것, 연방사법관리가 조사를 하는데 이에 대한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직권으로 FBI 국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을 해고한다. 그래서 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이 증명이 된다면 사법방해죄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은 이것은 소위 executive privilege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부하와의 격이 없는 대화를 할 수 있는 특권, 다시 얘기해서 국정보호를 위한 특권입니다. 마치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특권 또는 의사와 환자와의 특권, 비슷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건 관련 시점이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이전에 일어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대통령 특권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특권의 옵션은 2가지입니다. 직접 신문을 하는 것인데 3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만나서 이례적으로 개괄적인 질문서까지 건네주었습니다. 충분히 준비해서 만납시다. 그런 의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특검으로서는 자신감의 피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랜드 주어리로 가는 것인데 subpoena, 소환장을 발부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소환장 발부의 역사가 사실은 없습니다. 1998년도 클린턴의 대배심 조사는 그의 자진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트럼프 측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정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대법원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장기간 지연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예상도 있습니다. 법무부에도 2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에 의해서 현직 대통령은 현행법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한다 하는 원칙이 있는데 그 이유는 현직 대통령에게 죄수복을 입혀서 수모를 겪게 하는 것은 결국 국민과 나라가 함께 수모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특검이 유죄 사항을 의회에게 넘기면서 탄핵을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탄핵은 하원, 상원에서 모두 절대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주례밭을 걷게 될 것인지 대배심 출두를 하게 될 것인지 또는 장기간 또 법정 투쟁이 벌어지게 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 그리고 특검이 협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5월 2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라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소환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어제 지난 3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배심에 출석하도록 소환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변호인단 사이에서는 특검팀의 대면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지만 뮬러 특검의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텍사스, 알라바마, 아칸소, 루이지애나, 네브라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등 7개 주 정부가 다카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기 위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7개 주 정부는 어제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해 다카 프로그램을 만들어 불법 이주민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데리고 미국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일하도록 일방적으로 허용했다면서 법원이 현존하는 모든 다카 허가를 철회 또는 중지하거나 앞으로의 다카 허용을 막아 2년 내 이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없애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언론은 7개 주정부가 국토안보부와 산하 기관장들을 제소하기는 했지만 실제 공격 타겟은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는 연방 판사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6 대선 당시 공개된 트럼프의 건강증명서가 거짓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트럼프의 개인 주치의로 활동해온 해럴드 본스틴은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건강증명서에 들어갈 내용을 받아쓰게 했다며 나는 넣을 수 없는 내용에 대해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12월 본스틴은 당선된다면 트럼프는 역대 가장 건강한 당선인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증명서를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7개 주가 어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폐기하려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오는 2022년부터 2025년 사이에 생산될 자동차들의 배기가스 기준을 낮추거나 변경하려는 환경보호청의 계획을 겨냥해 제기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의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자동차들이 1갤런당 최소 36마일을 주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해 현재 배기가스 기준보다 약 10마일 이상 더 주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기타 명가 깁슨이 파산 위기를 맞았습니다. 깁슨은 어제 델라웨어주 법원에 연방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깁슨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소 1억 달러에서 최대 5억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깁슨의 파산 신청은 무리한 사업 확장의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시가 시에 거주하는 불법 체류자들을 위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시 서기국은 어제 약 500개의 아이디 카드를 발행했는데 이는 불법 체류자들의 도서관 이용, 교통카드 발행, 박물관 입장 등에 사용됩니다. 이 신분증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과 대치되는 조치입니다. 시카고는 불법 이민자를 위한 운전면허증도 발행했었습니다. 4살 난 여자 어린이가 어제 드라이브 바이 슈팅에 의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부모와 함께 그레샴 지역의 한 주택 포치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이 차 속에서 이 가족에게 총격을 퍼부었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흙먼지 비가 또 한 차례 내립니다. 더리 레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흙먼지 비는 최근 중서부 지역의 고온, 건조 날씨와 함께 자주 내려 자동차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기상대는 오는 내일 시카고 지역에 1에서 2.5인치의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으며 이 지역에 장기간 건조기로 인한 화재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흐려지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2도, 밤 최저 64도. 내일도 흐린 가운데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계속 이어지겠고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8도. 금요일 가끔 구름 많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4도. 토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76도, 밤 최저 51도입니다.